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세 번째 사과 그리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앞에 첫 번째의 어떤 스케치부터 밑색을 깔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밑색을 이용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덩어리 부분들을 묘사를 했죠. 자, 두 번째가 건조 과정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과의 꼭지 부분을 해야겠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색상을 작은 붓을 이용해서 좀 부드러운 붓이에요. 두 번째 영상 있을 때 말씀을 드렸죠. 부드러운 붓을 이용해서 단청을 조금씩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그라데이션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색상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꼭지 부분을 아주 어두운 부분에서 조금씩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색상이 변화가 오죠. 자세히 보면은 어둠 속으로 연결되는 꼭지와 그 다음에 밖으로 삐져나오는 여러 가지 색상과,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또 부분적마다 색상이 약간 변화가 있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녹색 위주로만 보이는데 그 색상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과는 둥글죠. 둥글지만은 그 안에 미세하게 양감을 형성하는 볼륨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빛을 향해서 이동이 될 때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색상이 변화가 오는 거죠. 점차적으로 가장 밝은 부분을 이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위에 색상을 또 한번 밑에 또 작업이 들어가겠죠. 얇게 해서 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낮은 색상들이 밝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면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면서 칠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격차가 많이 나게 되면 조금 어색한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조금씩 그 사과 꼭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약간의 어떤 줄무늬들, 조금씩 격차가 나는 색상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림자 부분은 항상 그림자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안쪽으로 향하는 색상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밝은 부분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안정화되게끔 해줘야 돼요. 반상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얇게 쪼개면서 무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색상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그 차이가 있어요.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강하고 또 빛의 방향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색상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약간 옐로우 계열이라든지 이미 밑에 젖어 있는 색상이 녹색 계열이 있다면 그냥 옐로우 라이트 색깔 하나만 올려도 밑에 색깔과 믹스가 되면서 그 색상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그때 색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 깔아두었던 색상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씩 되면은 빛의 정면으로 받는 부분들의 꼭지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빛의 전달이 잘 돼야 되고요. 빛이 표현을 하기 전에 이 빛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모아주는 역할들을 주변 환경들을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또 이 또한 저런 점들이 있지만은 빛에 노출되어 있는 색깔과 그림자 부분의 색상의 점들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많이들 어색한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점들이 색깔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심결에 보면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꼭지 부분들이 빛의 방향이 어떻게 오는지 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려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또 그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덩어리 부분들, 덩어리 같은 경우에 어떤 색상 변화들을 자세히 보면 뒤로 넘어갈 때 그걸 다 칠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색깔들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지금 밑에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왜 반사광이 저렇게 밝은지는 그만큼의 밑에 색상이 강함이 있으면 그 대받아치는 색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그린 계열에 대한 색상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라데이션도 하고 또 표현도 하면서 입체감을 유도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꼭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런 꼭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을 때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는 꼭지가 없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미리 그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표현할 때 지장이 되고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지 부분은 그려주는 게 맞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색깔을 지금 표현하는 거는 부드러운 붓으로 얇게 해서 펴주듯이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색깔 변화도 줘야 됩니다. 녹색에 대한 부분들의 그린 컬러는 제 영상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색상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린 계열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색상 앞에 있는 메인에 대한 두 가지의 사과 두 개가 있고 뒤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주제를 좀 더 강하게 묘사가 되고 뒤쪽으로는 좀 약하게 해서 차이를 주는 게 좋아요. 사진상에서는 아무래도 다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림으로 공간을 잡아낼 때 회화적으로 풀어나갈 때 원본에 대한 영향을 조금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앞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펴주고 색상도 조금 강하게 해주고 대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뒤쪽으로는 그거를 서포트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덩어리 위주로, 그리고 묘사도 좀 더 너무 많이 표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냥 앞에도 보기가 좋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그리고 또 앞에 주제되는 부분들이 그걸 뒷받침해 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스펙칠을 하기 전에 물감을 넉넉하게 주변의 색상을 좀 미리 해주고, 그래야지 다음에 부드러운 붓으로 정리를 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붓을 이용을 해서 가장자리 되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우선은 깨끗하게 해서 붓을 좀 힘을 뺀 상태에서 눌러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줍니다.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림자는 좀 이따가 칠할 건데 우선은 그냥 위치만 잡아놓고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림자 부분을 표현하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또 완성 단계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림자의 위치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색깔을 깨끗하게 한 번씩 발라줍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그냥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어때요? 보기 좋습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야에로 아트였습니다.